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탄핵 가결 이후에 국내 증시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2월 14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이루어졌죠.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 제적의원 300명 중 찬성이 204명이 나옴으로 인해서 무난하게 가결로서 결정이 났고요. 결론적인 저의 생각부터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단기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는 확실하게 시장에서는 호재성 이슈로 작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이 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에 걸쳐있는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들은 좀 우호적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엄령 이전의 환율 레인지를 좀 보시게 되면 1,400원대 초반, 그리고 1,300원, 그러니까 1,390원대 후반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내 산업, 국내 경쟁력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라고 하게 되면 계엄령과 한 번의 탄핵 부결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약해졌었죠. 예. 물론 계엄령 첫날은 1,440원대까지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안정화를 찾아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1,430원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개념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CDS 프리미엄 자체도 안정권이긴 했지만 그래도 소폭 올라가는, 전반적으로 대외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좀 냉정했었던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탄핵 가결을 통해서 빠르게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이에 국내 지수는 올랐거든요. 보시게 되면. 그쵸? 예, 계엄령, 그 다음에 월요일날 부결 떨어지고 양시장이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어요.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긴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대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제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 이 월요일날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실망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결까지 진행이 되고 불확실성이 더 커져버리니까 참지 못했던 물량들의 출액, 이런 부분들이 좀 동반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 주 들어서 가지고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은 뭐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려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낙폭과대, 그리고 정부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 발동. 이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거의 지금 매도예요. 예, 근데 유일하게 기관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기관 매수의 가장 큰 주된 주체는 연기금이었습니다. 예, 연기금. 그리고 이때 당시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개인들의 이틀 정도의 순매수 이외에는 계속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기본적인 세팅 값은 현 금융당국의 저점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현재 국내 증시의 지난주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더라고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계엄령 이전의 가격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되고
11월 급락 이전의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한 750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 그럼 코스피 기준으로는 몇 포인트 정도가 될까요? 한 이 정도가 되겠죠? 한 2600포인트 정도? 그죠? 2600포인트 정도까지 올릴 때 과연 어떤 수급 주체가 시장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환율 말고는 믿을 게 별로 없습니다. 예, 환율 말고는 믿을 게 없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결이 됐어요. 가결이 됐습니다. 예, 가결이 된 부분들이 이게 뭐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시면 제가 시황을 딱 얘기를 해드릴 때 처음에 단기 호재성 이슈로는 분명하다. 수급 개선 역시도 기대해볼 만하다. 라고는 하지만 이 전제가 단기거든요. 단기. 단기입니다. 단기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단기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뒤에 일정 자체가 스케줄 자체가 헌재에 맞춰져 있죠. 이제. 예. 헌재에서 과연 이번 가결을 인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각을 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에서에 대한 노이즈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매 주말마다 이제 뭐 촛불 집회 열릴 거고요. 그리고 촛불 집회에 또 반대하는 또 집회가 또 어느 지역에서는 또 열릴 거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노이즈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 두 번의 탄핵 때 어떠한 일정들로 움직였는지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60 며칠이지?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탄핵 이후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에 상정이 되고 그 부분이 인용 결정이 되면서 탄핵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렇다고 되면은 최소 못해도 한 60일은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한 두 달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식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20일 거래일이니까, 그죠? 거래일수로만 한 석 달을 기다려야 되는 정말 장기 플레이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그렇다 쳐. 예, 국내에 있는 이제 국내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에서 봤었을 때 과연 이게 기각이 될 거냐, 인용이 될 거냐. 또 이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슈로 이 가결이 반영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짧을 수 있다. 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 장기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요 헌재가 결정되는 요 순간까지 시장에서에 대한 속도 부분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더라고 되면은 가장 가까웠던 탄핵의 이 주가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예, 보시게 되면 올라요. 예. 박근혜 탄핵 본회의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1월 20일인가요? 이게 2017년도 1월 20일입니다. 트럼프 1기 출범하는 그 시기까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네,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구간서부터 가파르게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들어가고 조기 대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문재인 당선되고 그러니까 원사이드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원사이드한 게임.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조기 대선에 들어간 이후에 전반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이 투영이 되는 그 시점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졌고 문재인 당선, 그러니까 정부가 안정이 되고 나서 전반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글로벌 증시에 연동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움직였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요 구간 동안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구간에. 그럼 이 초반에는 별다른 속도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별다른 속도가 안 나고 그냥 하방 지지력 정도만 나온 상태에서 뭐 개별적인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트럼프 1기 출범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허니문 기간 진입되고 올라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빠르게 시장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안정화가 되는 그런 이제 시장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번 가결로 인한 시장 반등은 좀 단기 이슈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 자체는 이게 헌재 이후에 국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경기 상황에 맞춰서 국내 증시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구간에서 단순하게 국내 정치 상황의 안정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내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면서 대처를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결이 돼서 또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약간 좀 들뜰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나라는 이미 수급적으로 지난주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 가결에 대한 이벤트 모멘텀은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행여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좀 횡보되는 구간들이 나올 때는 약간 그동안에 내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종목군들을 좀 리밸런싱하고 뭐 자를 건 자르고, 그리고 종목 교체를 할 만한 것들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되면서 과연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도대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11월달, 12월달 너무 힘들었잖아요, 시장이. 그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시장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 그리고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시장 대응 좀 원만하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시간에 과연 탄핵 가결 이후에 국내 증시가 어떠한 형태로 좀 움직였는지 한번 좀 리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